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명리학의 길을 묻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저는 자기 팔자와 운명 이런 거에 관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도입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예측했던 건데, 을사년, 올해가 25년, 을사년이죠. 을사년 갑인 국호가 손궁에 드니 일진 광풍이 불도다. 인사 형살이 바로하니 형정이 부단하다. 등나 개갑하니 일국의 아국을 타고 오르고 아국은 갑갑한 형국이로다. 난국에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라고 제가 좀 썼던 건데, 이게 아마 뭐 한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나중에 끝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이걸 풀어봅시다. 다 지나고 나서. 아까 전 사회자분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뭐 사주팔자의 개수가 뭐 연 60갑자니까 60개에다가 12개 1이 곱하니까 50팔자 400개가 나오는데, 이걸 전 세계 인구 51명으로 대충 볼 때 나누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전 세계 인구가 같은 동일 사주를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한국 인구가 대략 5,100만 명으로 보면은 한 100명 정도는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고. 그럼 그 100명이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게 전 화두죠. 동일 사주 같은 인생을 갖고 태어난다. MBTI는 16개 정도로 보고 있고, 혈액형은 4개, 뭐 애니어그램은 18개 정도로 보는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많죠. 그리고 그만큼 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강사 소개는 뭐 됐고, 여기서 뭐 제가 여기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저 스크린 17 언더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강의 주제는 뭐 명령을 믿을 수 있는다,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 이것이고, 순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지나가면서 합시다. 이게 총 한 50페이지가 돼가지고 한 페이지당 1분씩 해도 5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각지 지나가려고 해요. 뒤쪽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명리학을, 운명학과 명리학은 다른 얘기예요. 그 명리학은 운명학의 한 분야지. 즉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뭐 집안이 뭐 한학하시던 우리 조상들이 계셨고, 어린 시절에 집안에 한전이 잔뜩 있었죠. 학생 시절에는 뭐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돈의 시기고 풍참노숙이라 갖고 바람을 찬 삼아 길에서 자고, 이렇게 다 우리가 다 그렇게 커왔죠. 근데 공직 생활을 30년 했는데 틈틈이 이제 한국 공부하고 다 뭐 새로 공부했어요. 명리연구가 됐던 건 참 명리학을 점이라는 걸 안 믿던 사람 중에 전형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때 아들이 뭐 명리학 책을 하나 보고 있길래 이렇게 갖고 와봐 해가지고, 저 주로 한학 쪽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오던 차인데,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건 가짜다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짜를 밝혀주겠다라고 읽은 책인데 소문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뭐가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중에 또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명리학 책을 다 읽어봤어요. 다. 심지어 어떤 거는 뭐 한 10편 이상 한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 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운명학과 아까 명리학은 범주가 다르다는데, 운명학의 한 범주가 하나의 그게 전 명리학인데, 운명학은 결국은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하니까 전 그 옛날 사람들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특히 뭐 기독교인들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 같은 거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이건 명리학이건 뭐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이 자체도 전부 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얼마든지 봐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 크게 보면 전 운명학이 두 가지로 단시점과 운명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단시점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주역점 같은 거는 전형적인 단시점이죠.
한 시점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전개를 뜯어보는 것이 다 시점. 그 다음에 운명은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점에는 주역 6표, 뭐 기울림, 삼식, 천판신수 뭐 이런 것도 쫙 있는데 저 기자를 왜 빨간색으로 해놨느냐? 제가 명리학을 하면서 또 하나 추가로 한 것이 저 기자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나중에 지나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신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신점 아까도 대화 중에 뭐 신점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분들이 또 뭐 신내림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신점을 하시는 분들도 다 명리를 하세요. 다 명리를 아세요. 그분들이 절대 그냥 안 합니다. 그 명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점성술은 달라요. 서양 점성술이 엄청 3,000년 이상 된 학문인데 엄청 학문적 체계도 잘 돼 있고 또 저게 우리 동양으로 넘어와서 명리에 들어온 것도 많아요. 옛날 저 아랍에서 통해서. 그다음에 자미두수라는 게 한 18세기 정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저기서 대화만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요새는 자미두수 적을 많이 해요. 사람들 상당히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타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또 뭐 한 12세기 정도에서 만들어져 그림으로 하는 건데 저도 저거를 공부를 따로 했어요. 해갖고 해봤는데 상당히 잘 맞아요. 저것도. 네, 저거 상당히 잘 맞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어디서 누가 타로 좀 봐준다라고 보세요. 굉장히 맞습니다. 그다음에 풍수지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풍수지리도 있고 풍수지리도 그 사람의 영향을 미친다. 저도 풍수 공부를 오래 했죠. 저는 이 운명학 하기 전에 했는데 조금 다른 뭐 요즘은 뭐 옛날에는 무덤하고 음택 풍수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양택 풍수를 많이 해요. 집안에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또는 내 팔자에 맞춰볼 때 동양집이 좋은가 남양집이 좋은가 이런 거 이걸 양택 풍수라고 하는데 볕이 드는 풍수 그게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상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또 전문가들도 많아요. 저것도 상당히 굉장히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손금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리학이 이제 이 중에 하나인데 저건 뭐 일본에서는 추명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추리한다, 명을 추리한다라는 그래서 뭐 보통 사주팔자 또 사주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저 명리학, 추명학 저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거 간단히 한번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명리학이나 어떤 운명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혁명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미리 그 공작을 해가지고 뭐 이치가 뭐 10파자 유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퍼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명리학으로 이 사람은 다 운명을 보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혁명의 학문이다 보니까 이 명리학에 대해서 그 왕조에서 여기서 보통 못하게 금지를 많이 했죠. 아까 얘기했던 뭐 저 기울림 삼식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지했던 것들. 그래서 사례들도 없고 책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청나라 때 대집성되면서 모든 책들이 집성되면서 그것이 이제 민간에 많이 넘어갔는데 명리학도 뭐 이 속에 보면 뭐 천간 지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 시작은 보면 일단 간지가 있어야 명리를 할 수 있으니까 천간, 10천간 있잖아요. 가불병정 무기행신계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임 진사오미 신수로 12개 그래서 22 간지가 있는데 천간, 10천간은 저기 남서울대학교 교수이신 강준식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갑골문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 양반 강의를 제가 한 50강 다뤘는데 거기 보면은 그 갑을병정 무기행신계 이것이 동이족의 10개 부족의 명칭이었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갑골문을 통해서 본인이 박해냈다고. 그 은나라의 그 왕조로 뭐 제갑, 뭐 제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제자가 임금이라는 뜻이고 뒤에 갑을병정으로 들어가서
다 그 왕들을 갖다 명칭을 한다고요. 근데 은나라 자체가 동이족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전히 밝혀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거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래가 보면은 이게 12개인데 12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월이라는 게 저걸 보면은 그 뭐 봄이 인묘진, 그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계절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 속에. 그 얘기는 이 지지가 사계절이 뚜렷이 구분되는 곳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어디냐? 대체로 볼 때 기원전 한 20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치면 그 당시에 뭐 온도가 지금보다 약간 높았다, 가빈기를 갖고 보면 한 39도선 언저리 아니냐. 그게 이제 북경하고 평양선 정도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근데 북경 평양선이 동이족의 주 활동 부대였다. 그래서 이 간지가 결국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요즘 많은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그 발전시킨 거는 중국이죠. 그다음에 그 명략에서 보면 음양오행이 나오는데 이건 춘천국 시대 뭐 추연의 뭐 음양왕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점의 시작은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의 논리. 이게 그 지배계층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층 민중들을 다스릴 것이냐 또는 내가 얼마큼 왕위를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데서 시작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이게 나가면 안 되니까 위에서 계속 막았던 거죠. 근데 밑에서는 밑에대로 또 발전해요. 민간부에서. 근데 이게 이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거는 당나라 때 이후가 돼서 그 자리는 주로 상층부에 걸렸어요. 민간 대부분의 백성들은 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당 때 되면서 이제 상인들 계층이 발전하면서 그때는 당사주가 나오고 점성술이 저쪽에서 넘어오고 뭐 장도수는 이거 나중에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송나라 때가 되면은 상인 진짜 송은 송상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송방 뭐 이런 거 했듯이 송이 그 상인들이 아주 발전했던 시대니까 그 저때 그 자평 명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지금 현대 명리학의 기초가 돼 있어요. 그 현대 명리학은 거의 송나라 때 완성된 것이다.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상인들이 사업에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내가 저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나하고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하다가 발전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죠. 지금도 중국의 뭐 저 화교들 저쪽 동남아 화교들이 사업할 때 보면은 삽상자자를 만나면 사주팔자를 교환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내 팔자를 보여주고 당신 팔자 보고 서로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걸 보고선 합작을 하든가 마든가 이렇게 지금 그런 풍습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로 들어오면 유명훈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저기 주원장의 책사였던 사람, 뭐 제갈량처럼 그런 사람이었고 임철수는 1750년대 사람인데 뭐 엄청 중요한 책 하나 썼어요. 이 사람이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썼고 이 사람은 적천수라는 책을 썼고 서라보는 적천수 징요라는 책을 썼고 뭐 진수산 다 그런 사람이 아무태산 이 사람도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면서 이 아부타센이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책을 세 수의 분량을 갖다가 일본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뭐 그때 막 혼란기였으니까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아부타센 전집을 만들어요. 그게 한 1940년경? 그래서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역수입돼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명략이 이걸 통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한국의 명략에서는 유명한 분들이 자강 이석영 선생, 도계 박재원 선생,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옛날 그 뒤에서 정부하시던 분이다라는 할아버지 아주 그 재선 박재원 선생은 저 경남 사람인데 그 후대 사람이고요. 요 세 사람이 3대 명인에 속하고 이 백양만이라는 사람이 그 1962년경에 검사였는데 당시
고시원 보다가 명량을 만나가지고 사주 정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팔아요. 저도 한 10번 읽었는데 참 자세한 책이에요. 그 검사까지 하신 분이 써갖고 문체가 좋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 최근의 명리학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북창광, 남청화라는 둘인데 창광 선생이라고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이 있고 이 청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산에서 활동하는데 대충 나이는 뭐 한 84에서 86학번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명리학을 하는 그 철학원을 한 분들 중에서 그 국내에 유명한 사람들이 대충 원작이가 나이가 65년생에서 한 79년 사이의 사람들이 지금 주력 부대예요. 그 사람들 뭐 가격도 비싸고 그 일찍부터 명리를 하고 이 사람들 뭐 대학 나와서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뭐 한 40년 정도씩 한 사람들이고 잘하죠 그 사람들. 요거 이제 이 정도로 대충 전 명리의 역사는 넘어갑시다. 뭐 기초 지식으로 아까 천간, 십천간 있죠. 이 십천간이 각각 다 뜻이 있는데 너무 좀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갑은 목이다. 병정은 화다. 그 다음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10개를 저렇게 나눠요. 그래서 양목, 양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이거를 모르면은 분석을 할 수가 없죠. 물론 나중에 공부를 여러분들은 뭐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워야 돼 사실은. 거기다 알게 되죠. 저절로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전부 조합해서 편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도 이 12개가 있는데 이것도 뭐 이 뜻이 다 있어요. 실제로 뭐 특히 자수나 이거 수인데 음수 자수 읽을 때 아예 뒤에 뭘 붙여 읽어요. 해수 이렇게 있는데 해자수하면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게 인자요산이요 지자요수다 이런 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요산 하면 인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산에 있는 나무가 그 인을 상징해요. 그리고 물은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자요수다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자를 보면은 요 숫자가 팔자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수나 해수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지혜나 어떤 뭐 생각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뭐 인묘 인묘진 요게 그 2, 3 우리 양력으로 한 2, 3, 4월인데 요게 봄의 기운이니까 나무가 태어나는 기운이다. 사오미는 여름의 기운이니까 불기운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각각의 뜻이 다 있어요. 요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판자를 읽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와 관련이 있다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그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랬을 때 저는 우선 천간지를 합사 유식 갑자를 만들죠. 갑자, 어쩌, 병정, 무지미선, 경호신민전 이거 다 외우는데 이런 거 갑신나 갑신정변 갑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1884년 갑신정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가 들어가면 보통 뒤에 사자 그래요. 을자 들어가면 오자 들어가고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그죠? 을자. 그리고 을사 보조학도 그렇고 을미 때 갑오 경장이 일어난 게 1894년, 95년 뭐 이런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정미 7주학이 일어난 1907년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무술정변이 일어난 99년, 98년 1898년에 중국에서 무술정변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다 이 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사 할 때는 다 외웠는데 사실 이거 알면 금방 외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그냥 때로 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그런 원리가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경술국치 그죠? 2010년 이 경자가 들어가면은 십자예요. 십자가 경자, 경인, 경진 그런 거
여기 어디 보면은 저기 있죠? 여기 있네.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까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아마 경자 정도 있을 거예요. 60년생 정도. 그 다음에 신축년이 61년생들, 여러분 대부분 61년생들일 거고, 이민 62년생, 개묘 63년생, 그죠? 갑진 64년생, 65년생.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 정도로 하고 청년 60갑자 이렇게 만든다. 다음 팔자의 구성 형태는 그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사주에서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그 기둥이 뭐냐면 이걸 하나의 기둥이라고 해요. 하나의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그 읽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우에서 좌로 흐르죠. 그래서 팔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좌측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 사주인데 62년 이민년 3월 갑진월 27일 기해 1 그 다음에 요 10시경이라서 기사시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제 사주입니다. 이렇게 요걸 사주가 네 가지 기둥이 따라서 사주 그 다음에 글자가 8개여서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 팔자는 별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각 글자들이 아까 그 10간 12자 할 때 그 뜻이 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걸 분석하는 거죠. 쭉 봐서 근데 여기서 이 년은 정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 년도만 알 수 있는 거고 월은 년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년을 알고 몇 월에 태어났다는 걸 알면 바로 여기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나와요. 이거는 일은 만사력을 보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는 일 때문에 만사력을 꼭 보게 돼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 뭐 1628년 뭐 3월 17일 28년이 무슨 년인가 이런 건 알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그 다 그러면 월도 정해지는데 일자는 저 옛날 상원 갑자일부터 생각하고 계속 내려온 거라서 왜 그날이 갑자일인지 이거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흘러내려온 어떤 옛날에 몇 번 뭐 한부제 때 바뀌고 더 옛날 문나라 때 생기고 그랬는데 근데 여하튼 그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 우리 이 사주팔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일주라고 하는데 그 팔자 특성의 한 70%를 여기서 이미 정해져요. 이게 여기서 근데 그것은 만사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다른 건 알 수 있고 이거 시간은 여기에 따라 또 바로 정해져요. 만약에 기해일에서 10시면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뭐 요거 돼 있고 여기 추야우중 이거 제가 써놨는데 추풍유 고음하니 새로 소지음이라 창의 삼경우요 그 다음에 등전 만시는 요 3경 때문에 이거 써놨는데 1경, 2경, 3경 할 때 경자가 그게 저 3경이 지금 12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12시? 옛날에는 1경 할 때 8시, 10시, 8시에 1경 그렇게 썼었다고. 3경 요게 나중에 또 뭐 쓰이는데 그 정도로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전 이 10간 12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당사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그림책 있던 뭐 이런 거 정보를 가신 것도 어렸을 때 있었으면 그런 거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당사주인데 당사주는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봅니다. 근데 그 연도를 가지고 보던 이유가 당나라 시기 정도까지만 해도 뭘 하다가 잘못해서 영모에 몰리고 그러면은 그 구족이 막 몇 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저 연을 가지고 그 팔자를 읽어냈었는데, 근데 이제 송나라가 되면서 송나라 때 서사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평명리학이 발전한다는데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당나라 후기부터 송나라 넘어오면서부터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족하고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다 저 상해 사람이
저기 어디 뭐 저기 가서 하얼빈 가서 장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집안하고 그거보다는 개인이 중요해진 거죠. 개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가를 아까 일주를 중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주를 기준으로 된 게 그걸 말하는데, 일주 중에서도 아까 전에 보면은 요거 여기 있는 요 글자를 나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 팔자에서.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과 이 글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죠.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 경우는 내가 갑일 경우에 갑을 이런 경우는 비겁이라고 그러고 식상 이렇게 하는데 상생, 목생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돼 있고, 요렇게 한 달에 간다면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극하는 관계나 생하는 관계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읽어내는 게 그것이 지금 명리학입니다. 그걸 말로 써놓은 게 이런 거고, 나와 같으면 비견, 뭐 생하면 식신, 식신상관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용어들을 좀 알면은 나중에 좀 뒤에서 설명할 때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뭐 뜻은 어떻다 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좀 팔자 소개해서 이 합편중파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동양 책 읽다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뭐 좌우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는 뭐 신자진 수국이다, 신자진 수국. 우리가 궁합 볼 때 4살 차이는 궁합 안 본다 막 이러잖아요. 그 4살. 4살 차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신유술해 자 딱 4살 차이예요. 요게 서로 합이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4살 차이가 되면 연주가 만약에 내가 원숭이인데 여자가 자수 다르면 나하고 4살 어리구나. 그래가지고 4살 차이는 궁합이 잘 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삼합이 들어서부터. 그 다음에 육합은 이 지지의 6개 글자들이 어떻게 자축합도 인해한목, 묘술화, 그 다음에 진유합금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서로 간에 합이 든다는 거, 이것도 나중에 궁합 볼 때 실제로 봐요. 그리고 칠충, 이제 7번째 글자는 내가 뭔데 거기서 자부터 7개 떨어진 오는 자축이면 신사, 오가 하면 7번째 자가 돼. 그래서 칠충이라고 하는데 서로 완전히 반대. 자신은 밤 12시, 이건 낮 12시 하면. 그러니까 서로 상반대. 이건 전형적인 물기운이고, 이거는 화기운이죠. 좌우충. 묘유충, 이거는 봄의 묘, 3월. 이거는 유 해갖고 9월, 성월 그었다 얘기면.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진술충, 숙미충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팔자 분석하는데 전부 적용이 돼요. 형살, 이건 뭐 진진자고, 요 인사신 삼형살, 축소비 상살.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한번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삼재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어르신들 어머니 하면 너 삼재 들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간 시간에서 그 삼재가 3년이 계속 오는데, 들삼재, 눌삼재, 나삼재, 이게 어디서 왔냐? 그 인호술은 신술년의 나삼재다. 근데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요 삼합에서 그 심신살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요 다음에 보면 심신살이 있는데, 심신살에서 겁재천이라는 시기를 지날 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갖고 겁재천이 지나기 전에 3년을 갖다가 그 삼재를 해요. 미리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해라 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재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삼재가 지난 다음 3년이죠. 그때가 엄청 힘들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볼 때는 사실 삼재는 인정을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정규 정보를 그때 조심하면은 그
그 진짜 어려운 겁제천 시기를 쉽게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좀 넘어가 보면은 아까 다른 이름들도 12운성론 이거만 갖고도 한 석 달 정도로 해야죠. 12운성이 중요한 거죠. 이 글자가 어떤 때 힘을 갖느냐 12신설론, 일반신설론, 신설론 많아요. 겁살, 천살 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벽곡론, 팔자를 분석하는 틀. 그 그러니까 51만 가지 팔자를 개개별로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도저히 뭐 알 수 없으니까 큰 틀 차원에서 10개의 10정격이라고 10개를 분류를 해놓고 이런 사람 대충 이런 사람 살더라 라는 그 팔자를 보면 틀이에요. 틀. 근데 일주는 아까 일주는 그 60간지 중에서 그 60개인데 그 일주, 나 같은 경우는 기해일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주가 그 사람의 인생에 거의 한 60, 70% 정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저 일주로만 따로 분석을 해서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가끔 뭐 저 사무실 놀러와서 뭐 딴 거 하다가 제 거 싹 보다가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야 우리 딸 저기 그게 똑같네요. 그런 사람들 제 노트 보고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묻상론,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면 이 묻상론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요새 묻상론 재밌거든요. 이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알아듣기는 쉬운데 묻상론 사실 이 묻상론은 공부가 이 앞에서 내려온 저 많은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해야 어느 정도 사실은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저게 재밌으니까 초보자들한테 묻상론을 좀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물의 생김 글자의 생김을 논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납감론 이건 뭐 저기 좀 다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 요런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공부를 해야지 그때부터 어느 정도 팔자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요거만 일조로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돼요. 또 아까 저기에는 13명만 공부를 해도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단식 판단이라 해가지고 딱 보고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단식 판단이라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틀릴 수가 있어요. 다른 글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울러서 같이 딱 보고서 이 팔자의 특성은 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어떻게 강단하고 복식 판단을 해야 정확하게 팔자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운명을 논할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리고 팔자가 어렵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너무 많으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들은 이게 이 4대 뭐 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들 연애자평 아까 자평 이런 얘기를 했죠. 자평진전 공통보감 접천술 저는 다 읽긴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분석 다 했는데 저거 하나 정도만 읽어도 뭐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뭐 사이트에서 막 떠들어들 대부분 좀 안 읽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필요해요. 저 사람 운명을 보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현대 능력의 흐름. 그래서 중요한 건 명예를 중시한다는 거. 저 과거에는 명예를 중시해가지고 이 승만 받자면은 관에 올라서 관직에 나가서 받자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않으면 옛날에는 이 직원 분해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승만 발제 시대는 정관, 정제, 식신, 정인 이렇게 발언적자 들어간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죠. 아까 그 13에서. 근데 현대는 직업이 분화돼가지고 정말 10만 개 직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자본주의 시대가 오니까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을 중시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명예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그러려면 이제 팔자 분석할 때 그럼 저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글자가 뭔가 해서 상관이구나. 그래서 현대를 상관의 시대에 이 상관은 창의성을 말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 관을 상하게 만든다, 관을 친다, 그 창의성을 중시하는 현대 세계가 창의성 중시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상관이 있다는 게. 그다음에 편재의 시대. 편재라는 편중된 돈, 남의 돈. 실제로 뭐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남의 돈 먹기죠. 진짜 남의 돈 먹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편인의 시대. 이건 기술성, 특별한 거. 이건 소개 차원에서 이런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사례로 넘어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인데 이 양반이 경술련, 경술국치가 2010년이었으니까 아니 1910년이었으니까 1910년생이라는 얘기겠죠. 경술련 무인월 무신일 임술시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긁어본 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글자들이 보면 양간들이라 그러거든요. 위에 양간들이라서 이렇게 양간이 있을 경우에 이런 걸 양파통이라고 하는데 양파통이 되면은 남자가 양파통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양파통에 무자에서 토목수 해가지고 이걸 편자라고 하는데 이거 시상편자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임수가 여기서 신금에서 토생금.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그걸 쏘는 거예요. 바탕에는 보면 인하고 술이 아까 인호술 화곡이라 했지 인호술이 합해가지고서 인성이 이렇게 이 사람을 갖다 밑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생하는 화생토하는 상태로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신강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 활동을 토생 금생 수로 왔으니까 요게 내가 식신생자라는 건데 자기가 활동해서 돈 버는 형태로 가죠. 이 사람이 판자다. 지금 그 얘기를 써본 거라고요. 근데 여기 인성이 밑에 빨려 있다는 얘기는 인성이라는 것은 문서, 자격증, 그 다음에 학문 뭐 이런 건데 땅. 그래서 저 사람이 아마 사업하면서 실제로 땅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195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 뭐 동창 중에도 많이 있고 그 당시 공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하나같이 다 그 친구 부모님들 만나면 저보고 만나면 얘기를 해요. 사업해서 실제 돈 번 거보다는 그 사업할 때 땅 사가지고 거기다 공장 짓고 땅값 올라가고 돈 버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발전할 때. 아마 이것도 그런 형태를 띄었을 거예요. 아까 도비한 박찬 선생은 이렇게 무토 이론의 경의 장생이요. 시상편자는 자와 신의 장생으로 기와 정열파야 대격이 징조라. 그런데 입춘절에 인월이니까 우리 양력으로 2월이거든요. 음력이 입춘절에 2월 한 4일에서 6일 사이가 입춘이죠. 입춘절에 남방 온화운이 발달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 속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앞쪽에 요 속에 병화가 들어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발달하여 부귀 다 자손이다. 이거 어려운 얘기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튼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보면은 이 사람 전형적인 어떤 식신생재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이런 형태인데 요 식신이 여기서부터 화생토로다가 실질적인 돈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이죠. 저 사람보다 저 사람 아들이 더 재밌는데 뭐 이분이 그 사람 아들인데 신사년에 신축월에 그 임술래 기사시다 이렇게 뭐 여기 요 시에 관해서 병원 시설이 의사 시설이 있어요. 근데 요 임술 일주는 괴각격이라 갖고 뭐 쉽게 말하면 뭐 괴약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북두칠성에 있는 괴강성이라는 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고 해요. 저 괴강격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동창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괴강격인 사람들의 특성이 심지가 들어요. 두안해동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소양이 있어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경술 괴강격들 이런 사람들 검사 중에 많죠. 심지가 붙다. 그 다음에 여기 사축인데 여기 유자가 숨어있다고 사유적 금국이라서
근데 판자 볼 때 돈을 많이 번 판자를 보면 대체로 이렇게 판자에 금기가 요런 신금 뭐 유금 신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기가 있어요. 금기. 그리고 요 축술 요걸 이제 형인데 그러니까 요런 아까 설명했던 그 많은 것들이 조합돼서 여러 가지가 돼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반도체가 이런 거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 뭐 이건 이 시간에 따라서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병호시가 맞지 않나요? 시상 편자 대격 아니냐? 시상 편자격이 되면은 되게 큰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 드디어 세계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나 삼성가가 뭐 그런 거를 좀 설명했던 얘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판자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말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뭐 있는데 이거 아마 돌려드릴 테니까 이건 읽어보세요. 정주영 씨는 어떻게 됐나 하고 뭐 조선업 왜 조선업이었는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재밌는 상당히 판자인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고 일반인 중에서 한번 돈을 번 사람들을 보자고요. 이거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동창 친구인데 얼마 전에 골프 칠 때 만났어요. 그래서 너 팔자 한번 줘봐라. 딱 봤더니 이거 들어. 그래서 딱 그 골프 치면서 그 뭐야 저 카트 타고 하면서 딱 보면서 야 너 돈 엄청 벌었겠는데? 그랬더니 맞대요. 그리고선 나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인데 그 일단 금기가 하얀 게 금기인데 금기가 4개가 있어요. 금기가 4개가 있으면은 금기라는 게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데 가을이 뭐야? 결실하는 시기 아니에요? 가을이 추수하는 시기. 그래서 금기가 판자에 있으면은 금기가 가을인데 추수를 하는 시기니까 뭔가를 잡아채는 힘이 생겨요. 근데 저 사람은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 실제로 이 사람 어떻게 살았냐? 그 사차 파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사채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어디 살이 안 돼. 인터컨티넨탈에서 살고 있다고 놀러 오라고. 그래서 아 너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더 돈 크게 벼줄 기회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건 대신 이게 일주인데 나랑 같은 놈들이 여기 3개가 있잖아. 요 속에 또 숨어 있어. 여기도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많이 뜯겼을 거예요. 저걸 겁제, 비견 겁제라는 탈자 지식을 해가지고 나랑 같은 놈들이 있으면 돈을 벌지만 또 많이 벌라고 많이 뜯겼더라고. 너 많이 벌라고 많이 뜯겼지? 맞대요. 너 앞으로 한 2번은 더 벼줄 기회가 있겠다. 아 그래? 그럼 더 해봐야 되겠네. 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는 한 4위권 정도 했었고 그렇게 뭐 스카이까지는 아닌데 서울에 있는 은서울대학교에서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친구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보면 크게 여기 하얀 게 2개가 있잖아요. 이 금기인데 이러니 이 사람도 2번 크게 돈을 펴지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요 불이 화금하고 금을 녹이는 형상이잖아. 이걸 편자를 하는데 바탕에 편자를 깔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돈하고 인연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뭐 식상들을 아까 식상 권위에 대항하는 반항적 기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는 아까 신자는 수국이라서 요 수국이 되지 수국화하고 있으니까 반이 되니까 직장을 다녔겠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다가 자기 사업 한 40대 정도 자기 사업으로 넘어왔겠죠. 실제로 그렇더라고. 그대로 보면서 쭉 읽어주는데 그대로. 근데 이렇게 편제가 판자에 이렇게 이것도 편자인데 편자가 있으면은 판자에 재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학업과 인연 좀 재능이 있는 애가 극한다라 가지고 인상이 굽는데 저렇게 편제가 많은 거는 공부를 대체 못해요. 꼴대에서요. 일진 지금으로 보면 일진 그거였거든요. 일진 짱이었지.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편자니까 또 마누라하고 관계도 안 좋죠. 그래갖고 이혼했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2차 이상이니까 이혼해갖고 두 번째 마누라하고 또 살고 있는데 첫 번째 마누라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한뭐 40억 대줬다고 그래서 뭐라더라고. 야, 네 번째 있다 인마. 그래서 지나갔죠. 그리고 신자가 합의 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관인데 이게 돈이고 관과 돈이 합의되어 있으니까 관에 연결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런 식의 분석이 제가 여러 사람 보는데 굉장히 참 잘 맞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살고 이 사람은 뭐 엄청난 돈 많이 벌었다고 하죠. 이건 넘어갑시다. 돈을 못 번 게 아니고 벌었다 털리는 사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한번 봅시다. 요거가 재밌는 건데 이 여자인데 임자일주는 양인격을 하고 물기가 엄청 많죠. 일단 근데 수생목격이 상관이 기운인데 이 사람이 수생목이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상관이 기운이 저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천재성이 발현된다는 걸 말해요. 이 송대 분리학과가 나왔는데 여자가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재혼 상대자로 이 여자를 만난다고 저한테 궁합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보면서 야, 이 여자 정말 세다. 네가 절대 못 당할 걸. 나한테 사연 봐라. 근데 쉽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사귀면서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한 2억 투자하다가 한 6개월에 전화하고 야 얼마나 어떻게 됐어? 한 5억 투자했다고. 좀 받았나? 그랬더니 못 받고 있어요. 그게 한 10년 됐는데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 얼마 물렸냐? 그랬더니 25억 물렸대. 전쟁 물려가지고 이 전형적인 꽃뱀 사주예요. 이 전형적인 상관이 이런 게 남자가 관인데 남자를 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천재성을 발휘해갖고 남자를 꼬셔갖고 남자를 상하게 만드는 형태니까 전형적인 꽃뱀 사주죠. 이게 남자 사주라면 굉장히 잘 살 거예요. 판사나 판검사 중에서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저 상관을 활용해갖고 또는 언론계 이런 데서도 아주 크게 성장할 사주인데 이게 여자 사주로 가면 그런 식이죠. 그런 걸 쭉 설명해 놓은 거죠. 이게 직접 그 여자를 만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귈 사람인데 어떠냐고 물어봐서 이거 나중에 꽃뱀이니까 너만 조심해. 빨리빨리 그 포트폴리오 맞춰 빼고. 근데 한 때마다 점점 물려들어가고 지금 25억 물려있다고 미치겠다. 너만 다 빼라. 너 5억일 때 빼라 했잖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우리 동네에 있던 젊은 여성분이 사준데 79년, 78년에 이 사람이 75년 이 사람이 일단 이 사람 봐봐요. 여기 강목이잖아요. 강목이 편제를 끼고 있는데 옆에 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색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가 이것도 조상궁, 이걸 가족궁, 조상궁, 여기는 그 엄마 아빠 궁, 여기가 가정궁, 여기가 자식궁이라고 보는데 이 조상궁에 나하고 같은 이 겁재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야 당신 엄마 저 엄청 부족했겠는데? 맞대요. 떼고생했더라고. 돈 벌어갖고 전부 오빠들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오빠 아니야. 성별도 다르잖아. 이거 서로 성별 이거 양간이고 이거 음간이니까 이게 자기가 여자니까 이건 남자겠지? 그래갖고 오빠들 오빠가 목사인데 그 목사 교육받을 때 그 돈을 이 여자가 벌어갖고 다 냈더라고. 부모님들도 다 먹여 살리고 엄청 고생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반기를 보면은 목국 토해가지고 돈이 쌓여 있어요. 보통 20년씩 잘라보는데 20, 40. 여기가 41세부터라고 대충 볼 때 40대 중반부터는 돈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한 45세 이후는 그래도 돈 많이 벌 거다. 열심히 살으라고. 인정도 많아요. 저는 아까 목 기는 그 인이라 했잖아요. 인자유서, 지자유서 할 때 인. 그래서 참 인정도 많고 열심히 사는 여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냉중은 참되리라. 이게 제가 이 사람한테 풀어주는 그거예요. 뭐 고깃집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후로 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도 이인생 우리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죠. 이 갑진 이게 109살인데 한 번째 하죠. 109살 있으면 한 번째 하고.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이게 같은 모양 같은 색깔들이 이렇게 많잖아. 이게 이 사람이 밑에 토를 깔고 있으니까 목국토가 재물인데 사실은 그다음 목생 화생 토를 하고 재물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겁재들이 벌었는데 많이 뺏긴 사례지. 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지.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이분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 뭐 이럴 때 목생 화로 여기 병호 정미 일사 병호 정미년에 목생 화로의 기운이 쫙 풀려나가서 뭐 화생토하면서 한 3년간 돈이 꽤 될 거로 예측돼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 열심히 하라고 제가 등을 두들겨 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받고 지금 얼마 됐나? 벌써 8시네. 그럼 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팔자, 왜 재운이라고 했냐? 뭐 우리 보니까 최대 관심은 재물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멋있게 쓰자 이런 얘기고. 정을 보는 이유가 뭘까? 뭐 보통 이런 거 관은 내 직업은 어떻게 되냐? 학업은, 결혼은, 애정은, 사업은, 건강은, 수명은, 부모는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뭐 내 땅 언제 팔려 이것도 물어본 사람이 있었고요. 개업식이 언제 했으면 좋겠나? 이사 언제 하면 좋으냐? 무슨 장사를 해야 살 수 있느냐? 또 뭐 이런 짓기도 해본 사람이 있었고, 근데 뭐 제왕절개 해야 되는데 그 날짜 뭐 선택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뭐야? 결국 재운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재운이다. 여자분들 또 뭐 보통 전 보러 갈 때 보면 대충 물어보는 이런 걸 물어봐요. 먹고 살겠는가? 실제로 이거 물어보더라고. 심지어 딱 이렇게 물어보면 저 먹고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살까? 그렇게 좀 풀어줘.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어떻게 잘 되느냐? 우리 마누라 돈 잘 벌고 승진 가능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결국에 뭐야? 그렇게 잘 되고 나면 재물이 풍성한다. 이거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식이 좋은 학교 가는가? 물론 저 명예를 아직도 중시하는 풍조가 많이 남아있는데 결국은 뭐냐? 결국 재혼하고 연결된다. 좋은 직장, 돈 잘 번다는 얘기죠. 좋은 학교, 취직 잘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재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죠. 그 재가 뭘까? 그 현대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결국은 뭐라 돈 벌까? 돈 어떻게 벌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정 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저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옛날 승관발자의 시대에 아까 나왔죠? 군부의 벼슬에 직장과 돈 번다라는 거죠. 그때는 정관, 관이 올바른 관, 정제, 올바른 재물 이런 것이 훨씬 중요했죠. 월급 이런 것들이. 그러나 현재는 지금 변화되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돈 버는 시대, 식상승대 시대 80년대 언저리부터가 아마 이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전 사람들은 전부 다 직장을 다 가는 문제인데 한 80년대 우리 학번 때 아마 여러분들도 사업에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안 다니고 항상 다니다가 벌든가. 넘어갑시다. 그 재물의 특성이 뭐냐? 쟤는 그 동양 철학에서 쟤는 양명지시라 명을 기르는 그런 신이다. 신은 보통 어떤 글자, 뭐 중요한 글자 이런 걸 말해요. 귀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럴 때 인간의 명을 기르는 지탱한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재물이라는 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거 승전 특권 발전 이건 아까 설명했고요. 승전 발전 시대라 요즘은 공무원 인기 별로 없어요 요새. 그 이유 돈이 안 되는데 즉 봉급이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일반 사회에 나가면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심지어 저기라도 그거 세븐일레븐에서 알바를 뛰어도 뭐 시간당 10,000원씩 받는데 근데 공무원 가면 뭐 구급 공무원 가면 한 170만 원 받고 그러면 살기 힘들죠. 그래서 공무원 인기 없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편자냐 식상이냐. 편자는 치우친자물이 어떤 남의 돈, 현금 유동성, 사업성 돈, 투기자본. 편자 많은 사람들 보면은 주식 같은 거 많이 하더라. 정제는 올바른 재물, 또박또박 들어오는 돈을 말해. 고정수익, 월급. 그래 뭐 집세 받아먹는 거. 그 자기 편자에 무엇이 많은가를 보고 그걸 해야 돼. 저 같은 사람 아까 기회에서 해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제. 그 전형적인 직장인 사주 제가. 그 만약에 그 저보고 뭐 주식해라 뭐 하라 상관없는데 인연이 없어요. 제가 주식하면 100% 망해요. 그 투기, 그 마작 이런 거 저도 마작 하시는 분 있는데 마작 같은 거 하면 저 100% 잃어요. 그게 판자에 인연이 없어서 그래요. 대신 공직도 나갔죠. 그래. 여하튼 정제든 편제든 다 재물이 들어있잖아요. 재물은 좋은 거죠. 아까 식상은 뭘까? 아생식하니 내가 만드는 건 나의 활동, 나의 자식 뭐 이런 것들이죠. 식상생제. 내가 활동을 돈 번다는 뜻.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거죠. 내가 활동해서 돈 번다. 그 사람이 팔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아 이건 승관 발전이구나, 합격이구나, 명예를 중시하는구나, 재물은 조금 없어도 재산만 사겠구나. 이런 사람한테 당신은 나가서 사업하시오. 그러면 100% 망하죠. 잘못하면 그 사람 또 달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살인의 추억으로 간다는 그걸. 그래서 팔자를 갈 때 정말 조심해서 읽어줘야 돼요. 승관발장한테 사업하시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직장 가라, 선생되라, 인상 있으면 선생되라, 뭐 이렇게. 그래서 월급 받고 사자. 그러면 당신은 2년도 길고 또 사는데 하는 시장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다. 식상생지형 이 사람한테 당신 보고 그 고시 공부하세요. 안 되죠. 식상이 많은데 식급관 해가지고선 시험을 붙을 수가 없는데 한 10년, 20년 티컷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업해가지고 실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시는 분들 중에 그죠? 고시 공부하다가 한 학생 한 10년, 뭐 15년 뭐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사업 시작한 돈 번 사람들 많죠. 우리 동기 중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식상생제형. 정편제형. 정편제형 정제 이게 편자에 정제가 많으냐 편제가 많으냐는 재물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돈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니까 이 공부보다는 뭔가 좀 사업이나 직장을 가더라도 은행 이런 데 많이 가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은행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럴 때 정편 편제가 특히 많이 있다면 은행 될 거야. 너 거기 내 있어. 열심히 해. 실제로 잘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제는 월급쟁인데 아까 이거 비슷하죠. 편제는 사업상. 편제, 식상과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막 뒤집박죠. 아까 그 뉴욕 김밥이라는 여자. 감목 이렇게 있고 이쪽에 톡 약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일단 생긴 모양으로 보면 여기서 굳이 말하면은 정편제형에 속하는데 그거는 근데 격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격이죠. 어느 딴 데는 잡탕형. 이 잡탕형들이 이거를 굉장히 힘들어요. 고대 출신의 우리 친구들 거 저한테 판자가 많은데 다 보면은 고대 정도 들어올 정도 고대 진짜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판자 진짜 잘하는데 보면은 야 좋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아까 저런 사람들은 엄청 못해요. 학위도 석사를 2개나 갖고 있는 여자인데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힘들게 팔자 구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이게 무기다. 이걸 써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주를 잘 살펴보면 자신상의 무기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양인이든 뭐 어려운 말 백호든 양인이든 뭐 괴각이든 또는 심지어는 정편제가 아니고 아까 겁재가 많으면 돈을 많이 뜯긴다라는데 뜯기긴 하지만 친구가 많다는 뜻이 되거든. 그 얘기는 친구의 도움 받았다는 또 도움 받아요. 근데 받았다가 돈 벌면 많이 뜯기지. 그러니까 그걸 잘 조율하면 거기서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내 팔자에 없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인연이 없으면은 뭐 죽을 힘을 다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하는 말씀, 자살하는 사람들과 신문에 나오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살을 뭐 하냐, 죽을 각오로 하면 뭘 못하겠냐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죽을 각오로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연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자기 수명을 깎아먹지. 자기한테 인연이 없는 걸 하려니까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거를 하자라는 게 그게 명리학이 가르쳐주는 지혜죠. 물에서 수명이 깎게 된다는 거죠. 그걸 팔자의 분이라고 합니다. 분수할 때 나는 분자인데 팔자의 분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활용하자.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도 어디가 점 볼 때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한테 받으면 하고 잘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몸이 무기인 사람은 당연히 몸을 써야지. 사람한테 머리 쓰는 거 너 고시 공부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몸은 허약하고 왜소한 사람한테 너 체육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이 말 잘하는 사람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불러야지. 그래서 이걸 써야 돼. 자기가 그것이 팔자에 나와 있거든. 그걸 보고선 그걸 코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거 책을 좀 읽는 건 자기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가 무기구나. 또는 내 자식 내 손자를 볼 때 우리 얘는 이게 무기다. 그럼 이쪽으로 잘 키워가 보자.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게 이 공부고 또 제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컨설팅이죠. 일종의 자신이 가진 무기를 써라. 뭐가 무기인가?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했죠. 공부를 하든지 철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질문을 하든지 질문하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또래 친구들 뭐 여러분들도 다 성공한 분들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대부분 있었더라고. 원래 얘기를 해요. 뭐 어디 가다가 하는데 정저희가 다시 와보셔. 다시 고시공부 하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이 팔자나 내가 운명이 어떨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성공률이 높아지지. 일찍부터 팔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그걸 보고서 잘 설명을 해준 그 집안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땅에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아지죠. 넘어가십시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이건 여담으로 발심. 모든 일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정치, 대권욕이 있어야 대권을 잡지. 똑같아요. 돈도 벌고 싶어야. 저는 팔자에 정제밖에 없어갖고 돈을 왜 버는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나는 나가 돈 벌까? 대학 가서 졸업하면 돈 벌까? 돈을 왜 벌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죠. 근데 발심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돈을 벌고 싶으면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그게 이제 하나의 모티브가 되죠. 그 다음에 팔자의 인연을 찾아. 아까 인연은 팔자 분수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 자기 가진 무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명리학에서 참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이걸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산다 기회도 오고 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 이러는데 성공했을 때 고스톱에서 돈 따서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났을 때 쓰리고 났는데 쓰리고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 피방인데 피방 개선 못한 사람들을 그런 거 한 10번 당하면은 내가 받은 거 못 받고 난 다 주고 당연히 있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성인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열심히 해야지. 발신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분수 따라고 다 하는데 결국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지켜야 남아있죠. 그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려면은 세 가지가 요소가 있다. 발신, 그 다음에 분수, 인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송.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벌지 않을까라는. 저는 참 못 본 사람인데 명량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거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해주고 싶어서. 점장이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점장이가 미래를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뭐 제가 공부한 저도 뭐 양자역학에 관한 책도 다 읽고 이쪽하고 양자역학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다독으로서는 남한테 주지 않는 막 책 읽는 사람인데 그 신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뭐냐면 의지랑 관련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기도 빨리 싹 듣죠. 그거는 뭐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적 있었고, 뭐 부처님한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건 아까 파시하고 관련된 거라서 당연히 기도가 듣죠. 그러니까 신점도 그런 부분하고 있는 뭐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쟁이는 이런 것을 팔자를 보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인연이 있다.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만약에 가장 더 좋은 거는 스스로 공부해서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자기 스스로 연구 대책해야 된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 종목 같은 거를 점쟁이가 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당신은 저도 좀 그거 어느 정도 당신은 커피숍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은데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주식 그렇게 상맞추면 주식 올라가는 거 점쳐가지고 그거 미리 사갖고 돈 벌자 안 되죠. 그게 인연이 없는데 그런 거는 점쟁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당신이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동양 철학을 한 사람 또는 뭐 다른 문명 철학을 한 사람들이 임무겠지. 자, 이제 결론 종합 정리를 갑시다. 사주명리는 믿을 수 있을까? 저도 이 점을 굉장히 불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어떤 굉장한 그 상관관계가 많은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3,000년 동안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중요한 사안은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철학관을 가든지 가더라도 제가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요한 결정 내릴 때 한두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한 7, 8군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 평균을 내서 그 중에 다 들어보고 제가 납득이 발문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소한 명리학에서는 어떨 때 당신 나쁜 운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조심하시오. 아까 그 겁재원 같은 거 올 때 돈 나갈 운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동업하면 100% 뜯겨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또 그걸 들으러 가는 거죠. 첩보를 가는 게. 그럼 사이비, 정치로 하면 사이비 점쟁이들 많잖아요. 누가 사이비냐? 일단 돈을 너무 추구하면 사이비예요. 그거는 제극인 인성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우리가 말하는 제 인성이 참 좋아. 그 인성 같은 개념에 이게 도장인자인데 그거는 재를 추구하면 제극인 해갖고 인성이 망해져요. 어지린자보다는 그 사람의 성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너무 추구하면 사이비가 되죠. 그리고
팔자라는 게 확률적으로 진폭을 가진 거거든요. 이 폭 속에서 너는 움직일 거야 라는 얘기인데 그 단정적으로 어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는 사실은 아닌 말고 둘 중에 하나지. 2분의 1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쌓이기가 많아요. 큰 틀 차원에서 흐름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죠.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 차선은 정표있는 명리학자를 찾아. 비명 아까 얘기했죠. 그 죽을 힘을 다하면은 명예 없는 것도 성취할 수 있다. 그렇죠? 옛날 우리 그 역사책에서 배운 위인들 죽을 힘을 다했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명이 짧았죠. 실제로 그래요. 자, 지금까지 이걸 한 걸 가지고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걸 한번 봅시다. 을사는 이해가 됐죠? 갑인. 대한민국을 판자로 말할 때는 갑인으로 봐요. 그리고 일본을 판자로 볼 때는 을묘로 봐요. 동방목국이라서 양쪽에 다 목인데 우리를 양간으로 보고 일본은 을목으로 봐요. 근데 여기 손궁이란 말이 어려워요. 손궁이 구궁도에서 어려운 말인데 그 을사는 진년 4년이 그게 김은통갑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여기서 그 바람 저 손궁이 바람을 얘기하는 거는 오손풍 뭐 주역에서 오손풍 그러는데 그 풍 바람을 말한다고. 그래서 을사년에 갑인 국호가 손궁에 드니 을사년이니까 손궁이죠 우리가. 일진 광풍이 불도다 이게 그걸 말하는 그 다음에 사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인 국호잖아. 인사에서 삼형살이 아까 있었는데 형살이 드니 형살이 뭐야? 형점이잖아. 그죠? 아마 금년에는 형벌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수에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야 우리 돈 많이 벌겠다 형벌이 그러니까 실제로 형정이 이 정자는 정치 정자보다는 제가 왜 뜻정자 써야 되는지 잘못 썼어요. 그래야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등나개가 그러면 등나무가 감목 큰 나무를 타고 오르니 그러니까 그런 뭐야? 을목 아까 을사년의 을이잖아요. 을이 아까 일본이라 했잖아요. 일본이 우리 갑이라 했잖아요. 을사년이 됐으니까 을이 갑을 타는 형국이죠. 그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큰 나무에 그 등나무가 쫙 해져. 그러면 약간 저 일본이 어부지리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일국이 아궁을 타고 오르고 그런 이걸 말하는 거죠. 아궁을 깝깝해 한국이다. 등나무가 착지 감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좀 가깝해지겠죠. 올해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깝깝해 한국이구나. 난국이죠. 그러니까 건승하시길. 그런데 절처봉생이다. 어려울 때 다시 살아나는 기운이 시작된다. 이것이 도해철에서 말하는 지혜죠. 절처 끊어지는 자리에 거기서 또 새기 시작된다. 남북에는 기회가 온다. 이러죠. 대한민국이 그럼 아주 어려울 것이냐? 꼭 그렇진 않다. 반드시 어떤 전환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 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족한 제 실력이지만 이렇게 작년에 예측을 했던 거고 올해 과연 그럴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대충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만사력은 원래 만사력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보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인터넷 있잖아 사실 프로그램 같은 거 깔면 자기 거 다 볼 수 있어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무료 천을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싸고 정확해요. 네, 저는 그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강의마사 궁금하시면서 질의응답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만큼 10개씩이나 질문하셨더라고. 첫째, 출산시 제왕절개한 경우 판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판자라는 거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난 그 시점에 천기하고 관련있어요. 천기. 그러니까 제왕절개라면 배를 가르고 딱 나오는 그 첫 공기를 만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양수 속에 딱 튀어나왔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제왕절개는 시점으로 가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우리 동창 하나가 애기 이름 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제왕절개를 하는데 거기 맞게 이름 좀 해줘. 야, 제 이름보다 중요한 게 제왕절개는 그 시점이다. 언제 제왕절개를 하느냐. 네가 할아버지로서 네 손자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좋은 시간 빼주는 거, 파자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운명을 가르는데 성격을 가르고. 그래가지고 잘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피드백이 매우 좋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의사가 그날 이렇게 한 시간 떨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 이건 이 시는 의사가 수술하기 좋은 날짜인데 그래서 그래서 너무 늦으면 또 지가 막 먼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 4개 정도 잘 뽑아줘요. 그때 이 정도면 어떤 인상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뽑아줬지. 이제 고마워하더라고요. 무당의 정계와 명량,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무당의 신점인데 물론 신발, 인간의 정신력이 극도화됐을 때 오는 신발이 있죠, 누구나. 근데 재밌는 건 그분들도 대부분 다 명리학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실제로. 다 알고 계세요. 영한 무당들 있죠. 그리고 뭐 작두 타고 그러는 분 진짜 기공의 고도의 기공 상태에 갈 때 작두 같은 데 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도 명리학은 기본으로 알아요. 좌우측 100% 알아요. 인산상속사 100%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무당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아까 그런 거 중에 하나만 봐요. 하나님한테도 열심히 하면 보고 들어주시고, 부처님도 불교인들 열심히 하고 복 받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무당 물론 있겠죠. 그런데 자기 종교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결론 내려봅시다. 장명시 한자명에 신경 쓰는데 장명 중요하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여러 가지 연구한 책을 읽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한자명보다 더 중요한 한자 무슨 글자 쓰는가 물론 중요해요. 화계 부족하면 화계를 복원시켜주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도 발음이 훨씬 중요해요. 발음이. 그지? 강난이 언년이보다는 뭐 요즘 김윤지 이런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이쁜 이름들.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한자를 쓸 때 한자가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살면서 자기 본인이 학생 때부터 살면서 많이 항상 나는 이런 한자를 하고 태어났다라는 걸 자기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글자 써주면 굉장히 좋죠. 물론 획수도 맞춰서 385, 275 이런 맞춰서 화학이 부족하면 200이나 700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추면 좋은데 그 뜻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뜻을 해주면. 그래서 할 때 아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해주면 좋죠.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타고나면 종교적인 뜻으로 하면은 또 그건 나름대로 종교하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타고난 사주대로 살아야 하나 바꿀 수 있는가? 판자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하나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격.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관격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관격,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랬을 때 재밌는 거는 똑같이 나이지리아에 태어난 관격도 그 마을에 출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난 관격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니면 관직에 나가 있고 조직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성향이 같다는 거지. 천시지 인화가 다른데 어찌 같은 사람도 하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그죠? 부모가 다르고 천시 인화 아까 그런 거 인화고 지리가 태어난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같은 운명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가지더라라는 걸 얘기하는데 관격들은 조직에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재객들은 스스로 돈을 벌러 다니고 있고 그렇게 살더라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자기의 분수라는 거죠.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죠. 아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 비명이라 했잖아요. 명이 아닌 죽을 힘을 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성공하시는 죽을 힘을 다하라. 허벅지 옆에 칼 꽂고서 공부를 하면은 100% 성공해요. 옛날 경기고 나온 사람들 다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좀 지독하죠. 자, 동일사주에서 남자의 차이는 남자는 양으로 보고 여자는 음으로 보죠. 음양의 구별들이라는 게 사실 뭐 김용옥 선생의 그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984년도에 나와서 히트 쳤는데 걔는 뭐 엄청난 논리가 들어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강한 놈과 약한 놈 차이. 강한 게 좋으냐 약한 게 좋은가 그건 몰라요. 뭐가 좋은지 절대 약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강하면 부러지는 거고 유한경으로 오래 살아남고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 두 개의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과 양. 근데 남자는 비교를 할 때 여자는 남자는 양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데 그 반대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음양인 또 그런 성전을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보면은 그 타자 같더라도 그 본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과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그러나 관격이라면 역시 직장을 다녀요. 그런 건 비슷해요. 그리고 대운을 남자와 여자는 거꾸로 읽어줘요. 거꾸로 보게 돼 있어요. 그 팔자 부를 원리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3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남자와 여자는 대운을 거꾸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건 뭐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51만 개의 팔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운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2만 가지라고 봐야죠. 남자는 구분해줘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거면 동일사주가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천시지리 인화가 달라졌다. 자기가 부산에서 태어난 관객하고 서울에서 태어난 관객하고도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은 월의 정제가 예쁘게 있다라면은 그 부모 유산을 서울 기준으로 서울 강남 기준으로 500일에서 한 1,000억 정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강북 기준은 그보다 강북과 재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4분의 1 되겠지. 강북에서 정제가 예쁘면 많이 받으면 100억 받겠지. 부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울릉도 다르겠죠. 같은 제격이라도 울릉도에 다 있어봐도 얼마 없는데 그죠? 그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런 차이를 주는 거예요. 동일사주가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큰 틀 차원의 흐름은 비슷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시지리 인화가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그것도 이제 태양 장사 지구상 위치에 따라 다를 때 운명 위치는 당연한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거. 집도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 판자 보면 대충 보여요. 어떤 분 한 분한테 딱 집은 엄청 좋으신데 그거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많이 그리고 똘똘한 자식 하나 낳았는데 거의 맞아요. 그 있어요. 그쪽에 딱 모양새 이쁘게 하면 처음에 싹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보시죠. 외모나 지능도 인생 항마에 영향을 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홍학을 하는 게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하죠. 첫인상이 좋아야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갑자기 하늘에 돛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옵니다. 이건 100% 적분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온다. 네가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고 그렇게 한다. 근데 그 외모는 그 대인 관계를 개선시키는 요소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다만
가만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요즘 여성들이 코를 많이 높이는데 코가 높으면은 눈과 눈이 서로 상호가 잘 이렇게 기운이 흘러야 부부관계가 좋더라거든. 콧대가 높아지면은 멋있는데 부부관계 안 좋겠지. 그래서 이혼도 많고 여자들이 콧대 생긴 여자들이 남자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콧대가 높아지면 그런 문제예요. 그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볼 때는 해주는 게 낫지 당연히. 지능은 타자 타고난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식상 같은 게 상관 같은 게 발달했으면 천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 같은 거 잘 그리고 뭐 수석도 잘하고 막 이런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판사 속에서 보면 어느 정도 지능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거 당연히 인생 확률을 영향을 주죠. 근데 팔자에서 요건 알 수 있는데 외모는 반상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반상은 뭐 여러분들도 다 살면서 다 봤을 거야. 뭐 자기 밑에 직원들도 학생들 하면서 저렇게 생기면 어떻게 하더라 하는 그런 경험적인 요소가 다 있을 거예요. 넘어가고 출생시간 정확하지 않아도 사주 볼 수 있는가? 아까 일단 당사주를 볼 수가 있죠. 당사주도 뭐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그 다음에 일조론 가지고 한 60~70%를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시간을 알면은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한 거를 볼 수가 있지. 더 미래에 제한적인 것까지 볼 수 있고. 그런데 모르면은 그만큼 좀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해서 한두 시간 사람 과정을 유출해보면은 시간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 한 60년씩 공부하시는 뭐 노학자들 경추선 가도 타고 딱 건데 옆에 학생이 딱 있다. 여자다. 근데 책을 딱 공부하고 있다. 아, 저 친구는 역을 타고 기차 타고 왔으니까 영마가 인성을 있구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영마가 인성을 있구나. 또 몇 마디 물어보면 아, 이 성도의 기토 성격이네. 기토의 인성이면 영마. 아, 사화를 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분만 얘기하면 팔자 8글자 중에 6개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쟤는 무슨 글자 쓰겠거든. 너 호감 있네. 이제 이런 것들 알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6개까지는 저는 아직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생시간 정확하지 않아도 사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닌 회사나 조직, 사물, 동물도 사주를 볼 수 있는가? 이게 동해철에서 볼 때 인간은 오행을 구전하고 있다래요. 목화통수가 인간 몸에는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팔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많이 발현되고 적게 발현되고 한다. 그런데 물건이나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위, 금, 경금. 바위의 수성을 찾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바위나 벽돌을 가지고선 얘가 태어난 시점을 해서 팔자를 본다는 거는 이건 좀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런 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회사는 생물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 회사는 61년 6월 10일 창건일인데 그러면 그날의 일주를 봐가지고 그 미래를 어느 정도는 흘러가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보죠. 아까 국호, 우리 가민, 일본 을사, 미국은 경신 이런 것들 그건 지역으로 볼 때 나하고 인연 있는가 없는가 볼 때 이렇게 여러 군데 쓰이거든요. 그런 것들 오랜 경험을 찾아낸 것들 상당히 도수가 어느 정도 있지. 요거는 그래, 요거는 그런데 사물, 동물 이런 것들은 파자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돈세를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데 굳이 보려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원사유가 언제 태어났다 그러면 그날 일진 딱 정해가지고 일진과 이거 대입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시간이 이 정도로 오늘 강의 마치게 합니다. 더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아까 듣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까 100명 정도, 10,000명이라고
만명 같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대충 동일 사주가 다른 삶을 사는 이유 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도 부모들이나 집안들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 넘어가면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출생시 제왕절개를 한다고 치면은 부모나 형제들 인연이 있을 텐데 이 을기 안에서 이런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당연히 맞추려고 못 태어날 사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당연하죠. 천시지리 인원은 어떤 사주 팔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틀이잖아요. 근본적 틀. 틀 속에서 좋은 걸 찾아주는 거지. 그래야 뭐 아니라도 깨어나오지. 그러면 이제 그렇죠. 사주 자체가 좋은 것보다는 부모나 틀이 좋으면 훨씬 좋죠. 부모하고 형제하고 관계 전체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주는 것이다. 그럼 그 나올 수 있다. 엉뚱한 걸 뽑아주면 뭐 사고가 나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 형제 사주를 보고선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날짜와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과 날짜들이 있어요. 그걸 뽑아주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부모 형제나 지역 이런 거 뭐 울릉도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늘에서 몸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권리 전체 들어온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학생 때 공부 잘하겠는가? 또는 나와서 사기를 안 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부모의 사주와 관계없이 좋은 게 재밌는 거는 팔자는 유전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가족을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연구를 해보잖아요. 상당 보면 이 사람 이게 유전돼갖고 굉장히 흡상 보면 팔자 유전자가 똑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럼 아까 저 시를 뽑아줄 때 친구한테 손자 시를 뽑아줄 때 부모들 것도 다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안 보고. 그냥 그건지 시간 관계가 없구나. 지극히 그 개인적인 그 질문들은 이따가 뒷부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같이 다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거로 평생 알고 살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주는 양력으로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형 철학에서 음력은 달의 움직임과 우리 지구의 관계를 표시해가지고 계속 달라지잖아요. 근데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 태양력도 뭐 4년마다 1초 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절기는 그걸 다 맞춰가지고 뭐 입춘 언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기가 기준이에요. 절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음력보다는 양력이 절기하고 대충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음력은 차이가 막 한 달, 윤달 들어가면 한 달, 두 달씩 차이 나버려요. 그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경우도 있죠. 올림픽 때 보면은 한 시간 이렇게, 썸머타임 같은 거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를 결국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을 5시로 보고, 그죠? 그리고 보고, 딱 12시로 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127도 선에서 5시인데 이게 우리가 135도 그 동경신을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시가 11시 27분에 서울에서 27분에 시작됩니다. 5시가. 근데 11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잡을 때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얘기를 해도 양력은 다 환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양력이 기준이에요. 근데 양력이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양력을 했냐? 절기를 따졌으니까, 옛날에. 우리는 양력은 없었지만 절기를 따졌잖아요. 항상 2월 4일은 입춘. 그죠? 이렇게 거기 있잖아요. 12월 24일은 동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모든 동해철학이 이루어진다. 기본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 때문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생년월일 시기에 따라서 51만 가지, 또 남녀 100,
2만 가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패턴들을 보면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들어서 그러면 AI 형태로 해서 해주면 훨씬 더 정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께서 보실 때 그게 그래서 저는 뭐 회사들 컴퓨터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어떠냐. 지금 이거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나온 그 젊은 친구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아까 단식 판단과 복식 판단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있어요. 뭐냐면 판자가 가는 거는 큰 흐름을 보는 건데 그 진위와 인화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 관상까지 보면은 훨씬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AI가 본다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너는 관격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너는 여기서 어디로 갈 거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식 판단으로 들어갈 때 그게 어렵더라고. 근데 전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자가학습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사진 찍으면 아니 그게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복식 판단까지 하려면은 무수한 자가학습이 필요해요. 저기 무수한 사례를 통해서 그 바둑처럼. 근데 바둑이야 뭐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자기가 자가학습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사람 사례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 걸릴 거예요. 한 100년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 저희가 60간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열천지하고 12간 지지하고 해가지고 하면 실제는 120간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손수 분해를 해보면은 최소 공부. 아니요, 근데 자축인묘니까 갑축면은 없잖아요. 왜 갑축면이 없는지. 그게 근데 최소 공부했을 때 그래요. 갑자 하나 쓰다 보면 갑자 을축을 가잖아요. 아니 이걸 평행하게 가니까 그러는데 갑을 조금씩만 고정시켜놓고 자축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갑자 을축 변을 정거 무진기사였고 갑술 을해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갑은 다시 갑술 을해.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자축이면 갑자년, 갑축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소 공무수 때문에 12와 12 최소 공무수 12와 12 최소 공무수는 60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짝수니까 호수와 붙을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그죠? 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양은 양끼리 붙고 항상 음은 음끼리 붙어요. 이렇게. 왜 10개 지나고 나면 11번째는 다 합게 돼. 1번하고 해야지 갑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 순서가 그래요. 그건 저 보면은 아까 그걸 볼까요? 갑축이 왜 없어? 갑축이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안 돼. 그래. 갑축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지금 아니 안 된다니까 그쪽에. 한번 여기서 봅시다. 좋은 질문인데. 자 봐봐. 갑을 병정 무기영신 개 6까지 하잖아요. 다시 갑이 오잖아요. 그죠? 갑이 와야 되죠? 갑이 오는데 요 다음에 유 다음 뭐 술이잖아. 갑술이 오지. 아니 근데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는데 갑자를 고정시켜놓고 자축이면 갑자년, 이게 흐름이라서 그래요. 개일 다음이 갑술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러는데 네. 갑을 고정시켜놓고 갑자년, 갑축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그 순서가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렇게 임의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개유 다음에 여기 저기 제가 조금 아는 소리 할게요. 그거는 10간 12지기 때문에 그 충이 달라요. 갑을 병정 이런 순서로 나가고 10간이라고 여기 12개 10이 치고 이게 믹싱이 돼서 10개와 10과 12의 표소 공표가 60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남자 여자가 혼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10간이고 요건 12지라고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쪽 두 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6까지 오면은 요다음 술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망이라 그러거든요. 이 라인에서는 유에서 끝난다. 술해는 공망에 들어가고 이 뭐 갑자일주는 술해가 공망이에요. 자기 라인이 없으니까.
두 개씩 공모해야 돼 항상. 공모에 두 개. 그러니까 갑은 양간은 양지하고만 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양간은 양지. 이건 음간은 음지. 양간 양지. 양 둘 다 이건 둘 다 음이고 음간 음지 이렇게 음양이 결합돼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돼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가서 해주시고요. 오늘 저한 가지만 들어가야죠. 하려고. 아니 저 굉장히 선물적인 질문이 하고 싶어서 근데 아까 그 사주팔전에 재운이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지리적으로 뭐 나라에 따라서 다 예, 지역에 그렇죠.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 이 정도 서울에 태어난 사람에서 나오는 사주에 재운이라고 하는 그 재운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를 재운이라고? 아 규모. 10억, 뭐 50억?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실에 따라 그건 안 돼요. 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아까 그 아주 궁금해. 아까 강남 기준으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받는다. 이거는 그 보통 한 예쁘게 생겼고 제가 예쁘게 생겼고 그다음에 다른 글자들하고 충도 없으면서 이럴 때도 그 강남에서 그러니까 한 3대 정도 같이 살았을 때 오는 거니까 자수성가형이 갑자기 와서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심지어는 뭐 갑자기 뭐 내 대에서 1조 버는데 뭐 내 아들한테 1조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가 예쁠 때 부산에서 했던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데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걱정 마시오. 당신은 엄청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딱 보면서 야 이게 당신 이제 부산 여자라고 그러면서 최소 50원 이상 받겠는데 그랬더니 맞다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읽어내는 거는 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실력, 진짜 실력이에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거지 뭐. 그것도 있고 명리학자의 실력에 따라서 읽어내는 게 달라져요.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관상도 해야 되고 관상 말투 이런 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말을 얼마나 당직하게 하는가를 보면서 성격도 알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 글자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겠구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풀어가야지. 그 전화로만 상담하고 인터넷으로만 상담하면 한 70% 정도 했는데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쭉 풀어볼 때 더 많은 것이 또 계속 만나면 계속 만날수록 더욱 정확해져요. 계속 만날수록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머리 엄청 아파요. 이거 읽다 보면 한 몇 명 보다 보면 완전히 타진대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그 훌륭한 강의 주신 우리 박창석 동지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